요즘 소셜미디어만 보면요. 아, 정말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는 고양이랑 함께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돌아온 집사를 막 격하게 반겨주는 영상이나 무릎에 올라와서 잠든 모습 보고 있으면 아, 저런 게 행복이지 싶거든요. 저처럼 혼자 사는 집에 온기를 더해줄 작은 생명체 하나,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냥 뭐 마음이 통하는 아이로 한 마리 데려오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죠. 저도 퇴근하고 현관문 딱 열었을 때 그 작은 발소리가 저한테 다가오는 그 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어, 상상 속의 완벽한 동거랑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간극이요? 네, 그 간극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고양이에게 집 문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서재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볼까 해요. 서재의 문이라.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 친구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양이를 거의 충동적으로 구조했는데 지금은 뭐 둘도 없는 가족처럼 정말 잘 지내거든요. 꼭 그렇게 사전에 공부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때로는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양이랑 같이 산다는 건요, 그냥 책임감의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번역가가 되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번역가요? 네. 고양이는 인간이랑 전혀 다른 언어랑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동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 없이 부딪히며 배우겠다는 건 어쩌면 상대방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노력 없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번역가라. 오,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고양이의 언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눈인사죠. 고양이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행동 말이에요. 아, 그거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고양이의 세계에서 이건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편안합니다 라는 의미의 명백한 애정 표현이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책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고양이가 보내는 첫 번째 사랑해 라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눈을 같이 깜빡여주면서 화답할 수 있겠죠. 이런 작은 소통이 쌓여서 유대감이 되는 겁니다. 준비 없는 시작은 이런 수많은 교감의 순간을 그냥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와, 저는 정말 졸려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듣고 보니 그들의 언어를 모르면 저도 모르게 고양이의 마음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은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네, 많죠. 굳이 책이라는 매체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면 실제 집사들의 생생한 후기나 영상이 훨씬 더 많고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영상 자료나 커뮤니티 정보, 큰 도움 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온라인 정보는 대부분 파편화되어 있고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 한 커뮤니티에서는 A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A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초보 집사 입장에서는 혼란만 더 커질 수 있어요.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꼭 생기죠.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좋은 책들은 수의학, 동물행동학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례랑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왜?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죠. 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요. 네. 예를 들어 책을 보면 고양이의 우다다는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야생 시절의 사냥 본능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모의 사냥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아하. 좁은 상조에 집착하는 건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던 습성이 남아서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이런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 단순히 현상을 보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이면을 읽고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편적인 팁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종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얻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책은 필수적이에요. 한 예로 고양이는 절대 육식동물이라서 식단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은 특히 수컷 고양이에게 흔한 비뇨기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습식 사료를 통한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지식은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단편적인 영상 몇 개로 통달하기는 어렵죠. 듣다 보니까 정말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책부터 봐야 할지, 또 고양이 영양학, 심리학, 의학, 이 많은 분야의 책을 다 사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가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택배비만 부담하면 책을 빌릴 수 있는 온라인 공유 도서관인데 보유 장소가 약 20만 권에 달해요. 20만 권이요? 와, 네, 서울시 공공도서관 평균 보유량이 약 7만 권이 채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럼 고양이 관련 책도 정말 많겠어요. 제가 직접 고양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2026년 2월 기준으로 무려 588권이 나오더라고요. 실용서, 에세이, 만화, 사진집까지 정말 다양하게요. 우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책의 숫자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한 번에 최대 15권까지 60일 동안 빌릴 수 있고 30일 연장까지 가능해요. 15권을 거의 석 달 가까이 볼 수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책 몇 권 읽어보는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 정도의 시간과 분량이면 나만의 예비 집사 심어 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비 집사 심어 과정? 네, 예를 들어 입양 전에 꼭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거든요. 바로 환경, 비용, 그리고 시간입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를 활용해서 고양이 행동학 관련 책 5권 빌려서 내 생활 패턴이 고양이랑 놀아줄 시간을 허락하는지, 고양이 의학책 5권으로 예방접종부터 흔한 질병까지 파악하면서 병원비는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실내 환경책 5권으로 우리 집이 고양이에게 안전한지, 캣타워 같은 건 어디에 둬야 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와, 막연했던 준비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처럼 느껴지네요. 키우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공부는 예비 집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미 고양이와 함께 사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절실할 수 있어요. 아,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요? 네. 키우다 보면 분명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혹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하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그건 미처 생각 못했어요. 오히려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한동안 새로 산 소파의 특정 팔걸이만 집요하게 긁어서 정말 난감했거든요. 아무리 혼내고 다른 스크래처를 유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거의 포기하려던 차에 고양이 스트레스에 관한 책을 읽게 됐는데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스크래치를 하는 게 자기 채취를 묻혀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영역 표시이자 셀프 수딩 행동이라는 구절을 봤습니다. 셀프 수딩요? 자기 위안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알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가구 배치를 바꾸면서 고양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던 장소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아, 원인이 다른 데 있었군요. 네.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걔를 혼냈던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 소파 팔걸이 부분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재질의 스크래처를 덧대주고 근처에 숨을 수 있는 상자를 놔줬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소파 훼손이 멈췄죠. 그저 문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 지금 불안해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 책 한 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고양이를 오해하고 우리 관계는 조금씩 나빠졌을지도 몰라요. 정말 멋진 경험이네요. 결국 모르는 것이 오해를 낳고 아는 것이 사랑을 깊게 만드는 거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고양이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귀영화하는 수동적인 감정을 넘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의 첫 단계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고양이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존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고양이를 내 공간으로 들이기 전에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먼저 들여야 할 것이 있다는 걸요. 바로 고양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양이에게 당신의 집 문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고양이에 대한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미래 반려묘 모두를 위한 가장 사려 깊고 다정한 준비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5년 이상 당신의 삶을 공유하게 될 말 못하는 이 작은 가족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책을 읽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책으로 나의 미래 반려묘와 첫 대화를 시작할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